안녕하십니까. 증권오빠입니다. 영업점에 있다 보면 공모주 청약 등의 사유로 예금담보대출 신청하러 방문하는 고객님들이 많습니다. 이와는 반대로 예금담보대출 존재 자체를 몰라서 정기 예금 적금을 중도 해지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일단 대다수 이제 고객분들은 인터넷 뱅킹 및 스마트 뱅킹으로 온라인 신청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조금 시간이 걸려도 창구 방문 많이 해주시는데요. 예금담보대출은 일반 신용 및 담보대출과는 동일한 대출이라 할 수 있지만 성격은 조금 다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본인이 맡긴 자금을 담보로 대출을 받다 보니 금리, 중도상환 수수료 등의 혜택이 주어지는데요. 서류 작성도 이제 일반 대출에 비해 상당히 간소화하게 진행이 됩니다. 주식시장은 항상 열려 있고 가끔 대박나는 공모주도 있기에 예금담보대출의 수요는 꾸준할 것으로 생각되기에 오늘 예금담보대출의 금리, 한도, 그리고 간단하게 받는 방법, 그리고 상환하는 방법까지 한번 짧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상 예금 적금 담보 대출이라 분리해서 지칭하는데요. 실무상 예금 담보 대출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차주 단위 DSR 시행으로 인해 전 금융기간 1억 이상 대출 사용하고 있는 분들은 DSR 때문에 대출이 안 되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요. 예금담보대출은 상대적으로 DSR에 자유롭습니다. 내가 맡긴 예금, 적금으로 대출받는 것이기에 자유롭지 않다면 또 말이 안 되는 상황이겠죠. 예금담보대출은 이자 부분만 DSR 계산에 포함되기 때문에 사실상 제외 대상이라 보면 편할 것 같습니다. 예금자 보호 금액 상향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예금자 보호법상 보호 한도가 5천만 원이기 때문에 각 금융기관의 원금 플러스 이자를 5천만 원 맞춰서 예치한 분들이 많습니다. 따라서 예금담보대출을 5천만 원 이상 하는 분들은 거액자산가를 제외하고 사실 잘 없어요. 그래서 만기를 아무리 길어도 3년 미만으로 하기 때문에 이자로 인한 DSR 부담은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예를 들어 제가 A은행에 4% 금리 3년 만기 예금 5천만 원 예치를 하였고 LG엔솔급의 공모주 청약이 있다는 소문을 듣고 예금담보대출 실행하는 경우를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5천만 원의 이제 예금담보대출은 이제 수신금리가 4%이기 때문에 여기서 가산금리가 1에서 1.5% 정도 붙습니다. 따라서 연간 이자 부담 금액은 1%라 하더라도 한 250만 원 정도가 되겠죠. 그래서 원금 5천과 이자 250만 원 합산이 아닌 이자 금액만 DSR에 포함되기 때문에 전 금융기관 대출 금액 1억 초과해서 1금융권 DSR 40%, 농협, 새마을금고, 신협 등 이런 2금융권 DSR 50%에 완전히 걸쳐 있지 않는 이상 예금담보대출 실행에는 큰 문제 없습니다. 정권 교체 후에 부동산 규제를 서서히 풀어가고 있지만 사실 DSR을 손대지 않는 이상 규제를 풀었다고 할 수는 없겠죠. 해서 DSR 때문에 대출 한도가 막힌 분들은 뭐 공모주든 다른 이유로 예금담보대출을 이용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제 올해 상반기 그 언론 뉴스를 보니까 국민은행, 우리은행 뭐 해서 시중 그 4대 은행 예금담보대출 잔액이 6개월 만에 약 1,400억 정도 늘었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각 은행마다 예금담보대출 조건이 완벽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큰 틀에서 보면 흡사합니다. 정확한 조건을 알고 싶은 분들은 예적금 예치한 은행 홈페이지 등을 통해서 확인하면 되는데요. 영상에 보이는 요거는 국민은행에 제가 들어가 보고 캡처한 뭐 그 사진이고요. 그래서 요 조건 등을 좀 간단히 설명을 드려보면 일단 첫 번째 금리. 금리는 수신금리에 1에서 1.5% 정도 더해집니다. 그 수신금리는 내가 예치한 예금, 적금, 만기 금리를 말하는데요. 그래서 이제 은행마다 가산금리가 다르기 때문에 내가 가입한 그 예적금을 가입한 은행의 그 체계를 한번 좀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한도. 한도는 통상 예치한 금액의 95%까지 해주는 은행도 많지만은, 100%까지 가능한 은행도 있습니다. 편안하게 90%까지는 대출이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뱅킹을 통한 예금담보대출 역시 각 은행마다 보이스피싱 등의 사유로 한도가 상이한데요. 일단 5천만 원까지는 대부분 가능합니다. 그리고 중도상환 수수료, 예금담보대출 성격상 본인이 맡긴 돈, 그리고 장기간 사용하는 대출이 아니다 보니 대출 실행 후
만기 전 상환하더라도 중도 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그리고 예금담보대출 간편하게 받는 방법은 일단 간편하게 대출 실행하려면은 창구 방문 안 하고 뱅킹 통해서 신청하면 되는데요. 스마트폰에 익숙한 공모주부대 고객들도 대출은 창구에서 신청해야 하는 걸로 알고 계신 분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 한도 제한의 이유로 창구를 방문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뱅킹으로 예금담보대출 신청 가능합니다. 참고로 뱅킹은 각 은행마다 창구에서 미리 신청해야 사용 가능한 경우가 있기 때문에 예적금 가입할 때 뱅킹도 같이 가입하면은 조금 더 편리하겠죠. 해서 창구 방문해서 대출 신청하더라도 그렇게 시간은 많이 안 걸립니다. 대충 10분에서 한 15분 정도? 예, 요 정도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상환 방법은 역시 간단합니다. 일단 상환 방법 첫 번째는 예금을 만기 처리하면은 자동으로 예금담보대출도 상환 처리가 되고요. 그리고 전액 상환이 아닌 일부 상환 같은 경우도 굳이 영업점에 가서 상환하는 것보다는 역시 이제 간편하게 대출 받는 방법에 말씀드린 것처럼 뱅킹을 통해서 일부 갚아 나가면 돼요. 요 내용들은 다들 아실 만한 내용인데 고객분들이 종종 물어보는 이야기라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예금담보대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봤습니다. 일단 예금담보대출은 주담대 일반 대출과는 성격이 완벽하다고는 할 수는 없지만 크게 어렵지가 않기 때문에 더 설명할 것도 없어요. 해서 예금과 적금 가입을 해놓고 뭐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서 중도 해지를 해야 된다라면은 가입한 기관과 남은 기간 등등을 고려를 해보고 중도 해지 시에 받을 수 있는 이자 다 계산해서 예금담보대출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섣불리 그냥 예금 적금 만기 해지해야겠네 요렇게 접근하시기보다는 한 번쯤은 예금담보대출이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에 요 부분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